안녕하십니까. 프로이드 대표 김효창입니다. 청소년 성격 검사에 대한 해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격이란 개인이 환경에 반응하는 특징적인 양식으로 독특하고 일관성 있는 사고, 감정, 행동 방식의 총체입니다. 첫째, 행동의 독특성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행동하는 경우 우리는 이러한 행동이 개인이 가진 성격의 기초에 나타난 행동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을 통해 개인의 성격을 추론하지도 않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행동을 관찰할 때 그러한 행동이 개인이 가진 성격 때문에 나타난 행동이라 여기며 그러한 행동을 통해 개인의 성격을 추론합니다. 둘째, 안정성과 일관성입니다. 성격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관되게 나타나야 합니다. 평소 조용하던 친구가 사소한 문제로 친구와 다툴 때 우리는 그의 행동이 성격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격이 안정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성격은 변화합니다. 변화된 성격은 일정 기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격 형성에는 유전적 요인과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전적 요인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해 보이는 것이 쌍둥이 연구입니다. 쌍둥이 연구에서 이란성 쌍둥이보다 일란성 쌍둥이가 정서적 반응이나 활동량, 적응성, 사회성 등에서 유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쌍둥이가 같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적인 요인들을 배제하고 유전적 영향력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성장한 일란성 쌍둥이를 조사한 결과 같은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 또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나 가족은 신생아의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의 제도, 문화, 관습 등도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동양 문화권의 남자아이들은 남자답고 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문화적 요구로 인해 장난감에서부터 옷의 색깔, 심지어 말투나 울음까지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들도 서로 성격이 다를 수 있고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 형제도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격이 선천적인 요소나 환경적인 요인 어느 하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개인의 성격은 타고난 선천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됩니다. 성격 검사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성격 검사를 통해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자신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첫째, 현대 성격 이론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빅5 성격 이론을 토대로 제작되어 학생의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사 요인의 하위 요인들 간 관계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학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보다 풍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셋째, 성격 특성뿐만 아니라 생활 적응 척도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 부모와 교사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격 검사는 성격 척도와
생활적응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격 척도는 다시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정서적 불안정성의 하위 척도로 나누어집니다. 각 하위 척도는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외향성은 사교성, 지배성, 자극, 추구성으로, 우호성은 신뢰성, 관용성, 이타성으로, 성실성은 유능감, 조직성, 동조성, 책임감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창의성과 지적 호기심으로, 정서적 불안정성은 불안감, 우울감, 충동성으로 나눠집니다. 생활적응 척도는 가족관계 만족도, 교우관계 만족도, 교사관계 만족도, 자기존중감, 스트레스, 공격성, 비행행동, 자살관념, SNS 과몰입, 게임 과몰입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하위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격의 하위 요인입니다. 사교성은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의 정도를, 지배성은 타인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정받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바람의 정도를, 자극 추구성은 외부의 자극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도를, 신뢰성은 주위 사람들을 정직하고 선량하다고 여기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관용성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대립적 관계를 피하려는 정도를, 이타성은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며 타인을 배려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도를, 유능감은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의 정도를, 조직성은 주위 환경을 잘 정리정돈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 얼마나 계획적으로 처리하는지의 정도를, 동조성은 기성세대의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따르며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정도를, 책임감은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정도를, 창의성은 기존의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내거나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들을 창조해내는 정도를, 지적 호기심은 새로운 사실을 알고자 하는 욕구의 정도를, 불안감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걱정과 두려움의 정도를, 우울감은 기분이 몹시 침체되어 가슴이 답답한 정도를, 충동성은 생각 없이 그리고 결과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내적 충동에 의해 갑작스럽게 행동하려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생활적응 척도의 하위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교우관계 만족도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교사관계 만족도는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자기존중감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의 정도를, 스트레스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상생활 속의 스트레스 정도를, 공격성은 누군가에게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해를 끼치고자 하는 정도를, 비행행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위반하려는 경향성 정도를, 자살관념은 자살에 대한 생각, 계획 등과 같은 자살 사고의 정도를,
SNS 과몰입은 SNS 사용과 관련된 집착이나 충동적인 행동이 과도하고 조절되지 않는 정도를, 개인 과몰입은 개인과 관련된 집착이나 충동적인 행동이 과도하고 조절되지 않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심리검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리검사의 결과는 매일매일 몸무게가 변화하듯 변화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교육과 경험에 따라 심리검사의 결과는 변화합니다. 따라서 심리검사의 결과를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심리검사의 결과는 종종 나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심리검사는 자기 방어 기제의 작동을 차단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무턱대고 심리검사의 결과를 불신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심리검사의 결과를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심리검사는 변화하는 심리적 특성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심리검사의 결과를 맹신하기보다는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결과 타당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 타당도는 여러분들이 검사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였는지를 나타냅니다. 검사 결과 타당도에는 일관성 지수, 반응률, 연속동일 반응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셋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보다는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과 프로파일에는 성격 척도와 생활 적응 척도의 하위 요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T점수와 100분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T점수가 60 이상이면 높음을, 70 이상이면 매우 높음을 의미하며 40 이하면 낮음을, 30 이하는 매우 낮음을 의미합니다. 생활 적응 척도 결과 해석과 성격 척도 결과 해석에는 각 하위 요인들에 대한 수준과 결과 해석이 제시되어 있으며, 성격 특성 총평에는 성격의 하위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 개인의 성격 특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결과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